자, 이번 시간은 기출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계를 한번 보시면 1단계가 있고요. 2단계. 그다음에 3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 과정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죠. 기본 이론. 기본 이론. 기본 이론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2단계 과정으로 기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 기출 문제 과정이 끝나면, 그죠? 그 다음에 3단계 과정으로 동형이 있어요. 동형. 동형. 동형 모의고사. 그래서 범죄학은 여러 가지 의미로 따져봤을 때 기본 이론 자체도 좀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이제 경감부에서 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죠? 기본 이론은 이제 공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공식. 공식. 공식은 이제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죠?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그죠? 각 이론들의 비교. 비교가 좀 많이 이제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암기도 많이 해야 되고 비교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도 많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되고 나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나죠?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응용을 해서 문제를 다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기출문제라는 것이, 그죠?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죠? 1년도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없다라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범죄학 기출이 없다 보니까 뭐 여러 시험에서 나왔던 뭐 경비지도사라든가, 경비지도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법시험, 사법고시라고 하죠. 사법시험에 나오는 형사정책 부분을 가져왔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종목에서 나왔던, 범죄학 이제 기출들을 응용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경비지도사 이제, 범죄학 문제는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냥 단순 암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법시험에 나오는 형사정책 부분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낮은, 그죠? 낮은 문제와 그 다음에 사법시험에서 나오는 높은 문제 중간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낮게도 안 나올 거고, 너무 높게도 안 나올 거고, 아마 중간 정도 레벨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 문제를 좀 많이 이제 풀어서 중간 정도의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응용을 해서 이제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동형인데요. 동형은 실전이다. 그죠?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논리로 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찍어야 되는 상황도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많이 익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 건데요. 기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일단은 이제 문제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유형 파악.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 암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비교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뭐 빈칸 쓰기, 뭐 가로 쓰기, 채워넣기, 아니면 OX, 개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형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유형에 맞춰서 이제 풀이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유형별 접근법을 써야 됩니다. 유형별로 풀이 접근을 해야 돼요.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죠. 개수일 때, 더하기일 때, 빈칸 쓰기일 때, 나열 방식일 때, 그죠? 유형별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정답을 얻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대부분의 유형들은 범죄학은 보통 이제 암기를 하면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암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유형들이 많은데, 자, 암기보다 또 비교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를 해서 또 이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 이론들의 차이,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들을 자, 이제 많이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내용도 있다. 자, 그러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보면은 박스 문제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박스 문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박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게 개수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수. 자, 몇 개냐, 그죠? 몇 개냐. 자, 몇 개인가 이렇게 묻는 방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주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OX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가로쓰기, 나열 방식으로 주는 방식들이 있어요. 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기를 주는 방식이나 OX라든가 뭐 가로를 해서 나열하는 방식. 자, 이런 문제들은 박스지만 난이도가 좀 낮고요.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들이 자, 이제 박스를 주고 몇 개냐. 자, 이것을 묻는 게 좀 난이도가 높지 않나. 자, 왜냐하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기를 좀 활용하면 내가 아는 것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잘 이용하면 절반까지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절반을 줄이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령만 조금 이제 가져간다면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몇 개냐 이런 것들은 다 풀어야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난이도가 제일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특징이 좀 있다라는 거야. 단순하게 뭐 주어지는 암기식으로 나오는 경기지도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복합 문제로 좀 난이도가 높은 사법시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험은 아마 중간 정도 레벨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출 문제가 많이 없다.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경찰학처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자, 들어온 지가 뭐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출 문제가 많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이제 파악을 해가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유형을 먼저 보셔야 된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별 자, 풀이 방법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해야 될 게 요겁니다. 자, 유형을 파악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더 답을 빨리 얻을 것인가. 이 문제에 자,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출 문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범죄 일반론입니다. 범죄 일반론은 출제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범죄 개념과 범죄학이다. 그럼 범죄가 뭐냐, 그죠? 그 다음에 범죄가 또 뭐고. 자, 우리가 이제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범죄학과 형사정책과의 관계예요. 그냥 범죄학과 형사정책의 관계인데, 뭐 유사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자, 개념상으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1번에 범죄와 일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탈이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일탈이라고 합니다. 자,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규정해 놓은 어떤 규범들을 위반한 것들을 범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일탈과 범죄는 유사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1번에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일탈 행위는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다. 그러면 일탈 속에서 이제 보면은 범죄라는 개념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탈 행위가 기본적으로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일탈 행위가 모두 범죄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탈과 범죄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범죄라는 것이 있고, 그죠? 범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탈이라는 것이 있다, 그죠? 일탈.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일탈의 개념이 좀 큰 편이긴 한데, 그죠? 자,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범죄만 들어가고 뭐 일탈 행동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아니면 범죄이면서 일탈일 수도 있고, 그죠? 일탈의 개념에만 포함될 수도 있겠고.
자,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비교되기보다는 이렇게 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범죄고, 이게 일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탈의 개념이 보통 큰 개념이고, 자, 범죄의 개념은 자, 이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요거를 범죄라고 보니까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다. 그래서 완전히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한번 보시면 한 사회의 일탈 행위는 다른 사회에서도 일탈 행위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규범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죠? 규범. 자, 규범을 위반한 것이 일탈이라고 한다면, 그죠? 자, 일탈이라고 한다면 규범은 어떻게 돼요? 그죠? 각 사회마다 다른 규범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범들이 다르다. 그러면 이 규범들이 다르다면, 그죠? 다른 규범을 갖고 있다면 어떤 데는 일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일탈의 어떤 정의들이 각 사회마다 동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 규정을 위반한 거죠. 법을 위반했다. 자, 법을 위반한 것이 형식적 의미의 자, 범죄다. 아니죠? 형식적 의미의 범죄다. 자, 그래서 일탈과 이제 범죄와의 개념. 자, 일단은 간단하게 자, 비교돼서 출제됐습니다. 자, 2번 봐볼까요? 범죄학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범죄학에 대한 정의는 자,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세요. 기본 이론을 봤을 때 기본 이론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범죄학의 정의가 각 학자들마다 다 달랐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 어떤 사람은 심리학적, 어떤 사람은 뭐 동합적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했잖아요. 그죠? 자, 범죄학 이론은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정립되어 있지 않다.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범죄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적인 접근법이다. 자, 범죄학도 과학입니다. 범죄학도 과학. 범죄 행위를 연구하는 것이다. 범죄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 다음에 학제적이라는 말 썼죠. 학제적. 우리가 학제적이라는 말은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범죄라는 행위를 바라볼 건데 범죄 행위. 범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시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심리학적인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시각들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들이 결합되어 있는, 자, 학제적이다. 학제적. 자, 학제적 성질을 갖고요. 자, 간학적이라는 말 쓰죠. 간학적. 자, 간학적. 자, 학문과 학문 사이, 그죠? 그 다음에 학문들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학제적이다. 자, 그 다음에 뭐 간학적이다.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3번은 자, 맞는 지문이 된다. 자, 4번은 자,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도 학제적이다, 간학적이다. 자, 이런 시각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뭐 심리학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대표적으로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자, 여러 가지 자, 방법에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가볼까요? 범죄와 일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다.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가 실질적 의미의 자, 범죄다라는 거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뭐겠어요? 형식적 범죄는 자, 법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범죄 행동에 대한 규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각 사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각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범죄 개념도 변한다. 자, 비범죄화되고 신범죄화되고 과범죄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탈 범죄 안에 범죄가 포함되지만 범죄 안에는
자, 일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포함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일탈의 범주 안에 범죄가 포함되느냐? 그 다음에 범죄의 범주 안에 일탈이 포함되지 않느냐? 자, 이거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죠? 범죄가 일탈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일탈에만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죠? 그러면, 자, 이제 4번의 예를 보면은 이런 개념이죠. 자, 4번은 말입니다. 자, 일탈의 범주 안에 범죄가 포함된다. 자, 요 개념을 말하고 있죠. 일탈의 범주 안에 자,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안에는 자, 일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요 개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아마 요 부분이 더 정확한 분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범죄인 것만 있고, 그죠? 자, 범죄인 것만 있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탈에만 들어가고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범죄와 일탈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함관계라기보다는 범죄와 일탈은 자, 일치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뭐 다수의 입장을 따른다면은 범죄와 일탈은 자,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죠? 법률이죠. 자,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법률에 자, 규정이 있어야 자, 범죄가 된다라는 거죠. 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는 없다.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거죠. 형벌도 없다. 형벌도 없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자, 범죄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입니까? 법률에 규정된 행위들을 그죠? 하는 거 아니면 위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범죄다. 그렇다면은 자, 법에 규정된 것을 위반한 것이 범죄라고 본다면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볼까요? 범죄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종합과학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자, 학제적이다, 간학적이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종합학문이다. 종합학문. 자, 여러 가지 학문들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학문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종합과학이다. 그죠? 종합과학. 자, 종합과학. 뭐 학문이든 과학이든. 자, 이런 개념을 쓸 수 있겠다라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학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을 학자별로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제적이다, 어떤 사람은 간학적이다, 어떤 사람은 종합학문이다, 어떤 사람은 종합과학이다, 뭐 같은 표현으로 다른 이제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의 어떤 범죄를 자, 해석하는데 생물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생물학적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심리적인 이상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구조가 원인이다. 사회 과정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범죄 행위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일하다, 하나다, 틀렸죠.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종합과학이다, 학제적이다, 간학적이다,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다라고 보는 시각은 자,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제 간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학제 간의 연구.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새로운 이제 우리가 경향을 보면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통합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제 간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앞쪽 부분은 문제가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간단한 문제들을 왜 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죠? 자, 보세요. 자,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한번 보시면,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면은 A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A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1번, 2번, 3번, 4번. 자, 간단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A와 관련 없는 거 골라라. 그러면 뭐 쉽게 4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쉽게 줄 거냐? 제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자, 요소들을 잘 파악해 놓고 있어요. 그죠? 요소들을.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종합과학이다. 그죠? 종합과학이다. 뭐 다양한 해석, 다양한 뭐 해석이라든가 분석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학제 간의 연구, 그죠? 학제 간의 연구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시각이, 관점이 단일하다. 자, 관점이 단일하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주느냐? 자, 요거를 자, 만약에 중간 정도의 문제로 만든다면, 그죠? 이렇게 볼 거예요. A는 자, 뭐고, 자, 뭐고, 자, 뭐다. 이렇게 연결해서 주는 방식으로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나열하는 방식으로 자, 하나를 주면서 1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패턴의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다. 그럼 결국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그냥 유형만 변한 거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범죄학은 종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제 간의 연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 맞고 자,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를 푼다고 해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쳐져 가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라 하더라도 자, 이제 정확하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6번에 보시면죠. 6번.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범죄학입니다. 학. 자, 옳지 않은 거 종합과학적 성격을 갖는다. 자,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딩동댕. 규범학적 성격이다 그랬어요. 규범. 우리가 이제 규범을 따지는 거는 뭡니까? 규범. 자, 규범은 법률적인 측면이죠. 그죠? 규범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과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과학. 어떤 행위가 일어나나, 누가 하나, 어떻게 이루어지나,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 물론 법률과도 관계가 있지만 규범적인 측면보다는 반사회성,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반사회성을 가지고 그 행동이 왜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규범의 관점을 두는 규범과학은, 규범과학은 뭐 형법이라든가 뭐 형벌이라든가 자, 법으로 정의해야 될 것들이 규범과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범죄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범죄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범죄를 사변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다. 사변상. 자,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또 시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범죄를 어떤 개인의 어떤 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자, 최근의 경향들은 사회의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자, 것이 일반화된 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범죄학의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연구 범위는 범죄 행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 과정이 포함된다. 자, 연구 범위, 범죄 행위. 사람들은 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나? 그죠?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어떻게 되나? 뭐 대표적으로 사회적 반응하면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자, 통제도 있고, 통제의 대표적인 또 형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반응들이 포함된다.
자, 다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아,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자, 한번 보세요. 다학제적이다. 자, 여기다가 자, 여기 많을 다자를 쓰는 거예요. 다학제적. 자, 학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학문들이 많다. 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 다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현상으로서 비행과 범죄에 대한 지식의 총체를 말한다. 자, 4번은 여러분이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범죄학의 접근 방법은 사회학적 관점으로 고착이 뭐예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범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생물학적 시각, 뭐 신생물학파, 신고전주의 학파, 그죠? 뭐 사회학파들 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범죄학의 접근은 다양합니다. 자, 사회학적 관점만으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8번 볼까요? 범죄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범죄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학제 간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종합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4번 범죄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다. 땡, 틀렸죠. 범죄학의 정의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통일되지 못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연구해서 주장을 하면은 그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자, 범죄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고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법과 범죄에 대한 자,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그랬어요. 상호작용. 자,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인데요.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사회와의 어떤 이제 사회 반응 이론, 자, 사회 반응 이론에 들어가는 관점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 반응 이론 하면은 대표적으로 낙인 이론이 있죠. 낙인 이론. 자, 낙인 이론. 그래서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거에서 법과 범죄에 대한 상호작용. 자, 범죄 행동에 대해서 사회가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갖게 돼요. 사회의 어떤 작용, 사회적 반응을 통해서 전과자라는 낙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낙인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 자기 낙인을 갖게 되고 점점 성공적인 범죄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낙인론 시각이에요. 자, 그러면 낙인론을 고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그러면 1번에 보세요. 권력 집단이 기득권의 강화를 위해 법률과 사법제도를 이용한다. 자, 이거는 이제 사회 구조, 그죠? 사회 구조. 자, 지배와 피지배. 자, 사회주의 학자들이 주장했던 관점들입니다. 자, 법률은 사회 주류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여 제정된다. 법률이 사회 질서 유지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호작용론은 자, 낙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찾으면 더 쉬울 겁니다. 자, 범죄자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일탈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회가 그 일탈 행동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규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을 전과자로 낙인 찍는 과정을 자, 우리가 상호작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9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범죄 행위와 사회 반응에 대한 자,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다. 접근법이다. 범죄를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 체계다. 반복되는 과정이네요. 자, 융합 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오, 여기 또 나왔다. 그죠? 자, 여기서 또 융합 학문적이다. 그랬죠? 융합 학문. 자, 융합 학문. 자, 융합 학문적 성격이다. 자, 우리가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녹아서 섞여 있는 형태. 그래서 요거랑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을까요? 자, 어차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외국어로 만들어져 있는 그 원어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뭐 간학적이다, 어떤 사람은 학제적이다, 어떤 사람은 종합과학이다, 종합학문이다, 어떤 사람은 학문이 섞여 있다 그래서 융합학문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이것들이 같은 표현인데, 그죠? 같은 표현인데. 자, 융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4번. 범죄하게 된 학자들 사이에 통일된 정의가 있다? 정의는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학자들마다 범죄에 대한 정의, 개념을 내리는 개념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범죄학은 아직도 통일되어 있지 못해요. 여러 가지 시각들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학 이론의 대표적인 비판이 뭐였습니까?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범죄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자, 11번. 자, 범죄가 성립하는 법적 요건. 자, 우리가 이제 범죄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법을 배우셨죠? 우리가 형법에서 범죄가 되려면 구성 요건을 만족해야죠. 그죠? 구성 요건. 그 다음에 미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한다면 뭐 벌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가벌성. 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도덕성은 안 들어갑니다. 자, 12번에 형사정책하 그랬어요. 형사정책. 자, 형사정책인데요. 자, 우리가 범죄학과 형사정책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형사정책과 범죄학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학이 조금 난이도가 앞쪽 부분이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같다고 보는 분도 있고 다르다고 보는 분도 있고 포함관계에 있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앞쪽 부분은 명확하게 좀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앞쪽 부분은. 자, 12번에 형사정책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형사정책학은 범죄 원인을 분석을 위해 사실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경험과학의 성질을 갖고 있다. 형사정책학. 그래서 형사정책학을 여기서는 이제 범죄학과 유사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자, 유사 개념을 보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자, 2번 한번 보세요. 형사정책은 처벌을 전제하므로 형사정책학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면 형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범죄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처벌이 전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 처벌만이 모든 전제가 되는 건 아니죠. 범죄 발생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그죠? 처벌도 해야 되겠지만 처벌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 사람이 다시 하지 않게끔 위화감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형사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 발생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범죄라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그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죠? 사회가 부정하고 있는 반사회적인 행동까지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서 연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가 부정하고 있는, 사회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사회적인 행동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은 자, 일반적인 범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형식적 범죄뿐만 아니라 실질적 범죄까지도 포함되는 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형사정책학은 가해자, 다시 말하면 범죄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연구 대상이 된다. 피해자도 된다. 그죠? 피해자. 기존에 이제 우리가 피해자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죠? 피해자는 자, 옛날에는 피해자 스스로가 범죄자에 대응해서 뭔가를 했겠지만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악의 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가가 처벌해야 된다. 고전주의 사고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가 등장하면서 피해자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근데 피해자학이 등장하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범죄 유발 요인이라든가 자, 피해자 어떤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자, 이제 다 이제 연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형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포함돼서 연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 자, 형사정책학은 현행 형벌제도가 범죄 예방 수단으로서 유효한가에 대한 검증을 하고 형법의 개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형벌제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형을 하면 사람들은 뭔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형을 해도 범죄 예방 효과는 없더라. 그러면 정책적으로 사형이라는 이제 형벌은 없어져야 된다. 오히려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벌금형이라든가 부정기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형법이라든가 형벌제도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리스트라는 사람이 나오죠. 리스트. 자, 리스트는 형법은 형사정책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비판했다. 자, 요즘은 기억하십시오. 자, 리스트. 형법은 형사정책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다. 자, 형법은 형사정책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자, 요 지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단편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뭐뭐라고 했다. 뭐뭐는 뭐뭐다. 자, 이것을 말한 사람은 누구냐? 자, 생각보다 이 문제가 기출이 많이 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뭐는 뭐뭐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냥 암기형 문제입니다. 암기형 문제로 출제가 생각보다 많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정리해 놓는다면, 그죠? 자, 그래서 형법은 형사정책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다. 누가 주장했느냐? 리스트다. 자, 이렇게만 잘 기억해도 간단하게 한 문제, 한 지문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유형이 많아요, 유형이. 자, 제가 볼 때는 암기형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그죠? 자, 근데 범죄학은 기본적인 암기가 많이 돼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연결해서 조금은 암기를 해주셔야 문제를 단순하게 좀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문제 유형은. 자, 그래서 리스트는 형법은 형사정책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2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자, 13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